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2026년도 법무부 예산안입니다. 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법무부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해서요. 이 예산안이 국민 안전 강화와 인권 존중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총 규모가 4조 6,973억 원, 전년보다 한 6.3%, 그러니까 2,800억 원 정도가 늘어난 예산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예산안이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인권 보호라는 어떤 핵심 가치도 충분히 지켜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예산안이 점점 지능화되는 범죄에 맞서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보고요. 상당히 합리적인 투자 방향이라고 평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예산 증액 자체는 물론 반가운 일입니다만 그 세부 내용을 좀 뜯어보면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어떤 관리나 통제 시스템 강화 쪽에 좀 무게가 실리면서 인권 보호의 본질이라든지 혹은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에는 좀 미흡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2026년 예산안은 역시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재범 고위험군 관리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확대하는 데 약 54억 원, 그리고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민생 침해 범죄 대응 강화에 마약 근절 예산 30억하고 마약사범 재활 인프라 구축 47억 합치면 거의 77억 이상이죠. 이런 시급한 문제 해결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눈에 띄는 건 그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측 시스템 구축에 61억 원 증액, 또 첨단 기술 기반으로 국경 관리 강화하는 데 29억 원 증액,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제한된 자원으로 어떻게든 범죄 예방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는 중요한 혁신 시도라고 봅니다. 동시에 또 노후시설 개선이나 수용 환경 개선에 거의 600억 원 가까이 투입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 지원도 한 26억 원 가까이 늘리는 등 인권과 복지 증진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 강화와 인권 보장이 균형을 이루며 함께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반 시스템 구축에만 합쳐서 9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건데 이런 기술적 해결책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죠. 물론 효율성 증대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술들이 가져올 수 있는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라던가 혹은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의나 안전장치 마련 같은 부분은 글쎄요 예산안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범죄 대응 강화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범죄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지원 시스템 강화에 대한 투자가 과연 이게 충분한 수준인가 하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피해자 유족 트라우마 극복 지원 강화에 14억 증액, 또 현장 교정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 11억 증액, 이런 거 물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대규모 시설 개선에 들어가는 거의 600억 원에 달하는 예산과 비교했을 때 정말 이 사람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배분된 건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 AI 기반 시스템 도입, 그러니까 61억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잠재적인 위험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계속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물론 기술 도입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그리고 보완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겠죠. 이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제 우려는 그 AI 시스템 같은 그러니까 61억, 29억 이렇게 들어가는 기술들의 잠재적 위험성, 예를 들면 데이터 편향 때문에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차별 가능성이 생긴다거나 혹은 이게 사회 전반의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그냥 기술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뭐랄까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윤리성 검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건지 또 구제 절차는 어떻게 마련할 건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예산안과 함께 좀 제시되었어야 하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단순히 고려하겠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약 600억 원에 달하는 노후 법무시설 개선 및 안전 강화 투자는 이게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수용자들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의 어떤 기본적인 인권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봐야 합니다. 안전 확보와 인권 기반 확충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시설 개선 없이 인권만 강조하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이라는 돈을 놓고 봤을 때 이 하드웨어적인 개선, 그러니까 59억 원이나 기술 기반 통제 시스템, 아까 말한 90억 이상, 여기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들, 예를 들면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 지원에 26억, 청소년 범죄 예방에 19억, 또 현장 인력 처우 개선에 11억, 이런 예산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그 검찰청 민원실 공무직 근로자 수당 신설에 배정된 예산이 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전체 예산 규모를 생각하면 이건 좀 글쎄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는 건 아닌지 좀 묻게 됩니다. 진정한 인권 존중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더불어서 그 구성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처우 개선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 항목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친화적 조사 환경 조성에 10억 원이라든지 특수업무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에 11억 원 등 이런 세부적인 노력들이 모여서 전반적인 인권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모든 필요를 한 번에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예산안에서 안전 강화와 인권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추구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담겨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노력을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예산 배분의 결과가 보여주는 그 우선순위가 과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그러니까 기술적인 통제보다는 예방과 지원, 시설보다는 사람 중심의 접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술 시스템의 어떤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2026년 법무부 예산안을 통해서 국민안전 강화와 인권 존중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이 변화하는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고 보고요. 이를 통해 좀 더 안전한 사회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담긴 긍정적인 측면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 기술 중심적인 접근 방식의 잠재적 위험성, 그리고 예산 배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한 질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 도입의 윤리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투자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와 검증이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제시된 여러 관점들이 2026년 법무부 예산안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시작일 뿐이랬죠. 예산안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또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